자, 연습 문제 13번인데, 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치역 구한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이 생각해도 되죠. 그 y 값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제일 큰 값하고 제일 작은 값을 알고 있으면, 그때 치역 나타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최대 최소처럼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1번하고 2번은요, 지금 1번은 아예 대놓고 그냥 사인분의 사인 이런 꼴인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저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나면은 다 똑같은 문자에 대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는 치환을 해주고 나면 유리함수가 되겠네. 그래서 1번은 그냥 3sin x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t-1분의 t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유리식이니까요. t-1분의 2에다가 더하기 1, 이때 t 값의 범위가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건데 3sin x를 t라고 치환했으니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유리함수는 그려봐야 돼요. 그릴 때 점근선만 생각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양수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겠네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3이면 여기쯤 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3이면은 이쯤 있다고 하죠. 요 점이 마이너스 3,2분의 1이고요. 요 점이 3 넣어주고 나면은 2인가요?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원하는 영역은 이쪽하고 이쪽이라서 범위로 나타내주면 y는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2보다는 커야 되죠. 근데 여기 원하는 게 치역이니까요. 당연히 뭐로 나타내줘야 돼? 집합으로 표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아예 그냥 코사인 제곱을 1-사인 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가 사인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에다가 더하기 2사인 x 그리고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사인 x 더하기 2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어쨌든 사인 x 더하기 2로 묶어야 되는 거니까 얘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사인 x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4 하면 되겠네요. 하고 빼기 4까지 하면은 딱 원하는 값을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그러면 얘는 일단 sin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4 하나 붙을 거고, 마이너스 sin x 더하기 4
뭐 좀 이상한데. 아, 마이너스니까 여기 2네요. 여기 2여야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에 여기도 마이너스가 아니죠. 산수를 완전 옹무지창으로 했네. 그러면 여기가 sin x에다가 더하기 2네요. 여기 2 들어가고 더하기 sin x. 자, 이렇게 두고요. 치환을 할게요. t를 sin x 더하기 2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주고 나면 t의 범위는 어차피 sin 값이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 할 거니까 더하기 2를 해주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될 거고, 자, 그럼 여기는요 t분의 2에다가 t-2니까 요거를 이제 사실 그려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통수학 2 할 때 아마 요런 그래프 그렸던 기억이 있는데, y는 x 더하기 x분의 1 뭐 요런 그래프를 그려서 요 y는 x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y는 x분의 1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뭐 결합하는 방정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었죠. 얘도 이제 똑같이 생각해 볼 건데, 그러려면 얘네를 일단 하나로 생각해 주고 얘를 잠깐 gt라고 할게요. ft라고 할까? f도 아예 없으니까 얘를 잠깐 f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2를 빼준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저거를 그래프를 그러니까 t-2까지 해서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ft 그래프를 그리고 그 결과물에서 그냥 다 2씩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축 방향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차피 t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 뭐 다 그릴 거 없이 제가 여기가 일단 2죠. 여기서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라는 게 여기가 지금 2,인 거잖아. 2,인 거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4겠죠. 여기 이렇게 4까지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t분의 2에다가 t를 얹을 건데,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게 우리 공수 때도 했던 거지만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요 길이 있잖아. 요만큼 길이를 요 자리로 그대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 여기다 이제 그대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요쪽에서 만들어지는 요런 길이 있잖아. 요 길이를 요 자리로 조금 해갖고 잡히질 않나? 얘네들을 그대로 요렇게 올리겠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양이 점점 작아질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양이 점점 작아지니까 여기서는 그 t분의 2 그래프랑 이렇게 비슷하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오는 요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t분의 2만큼 올라온 거를 y는 t에다 붙일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얘랑 가까워지는 이런 형태를 그려지겠죠. 얘가 지금 y는 ft 그래프인 거지. 당연히 얘는 2일 때 최소인 값을 가질 거고, 이 y는 ft는 t가 2일 때 최소값으로 4를 가질 거예요. 4를 가질 거고, 이제 주어진 범위가 1부터 3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이랑 만나는 요 지점 있죠. 요거는 뭐 구해봐야죠. 정말로 1 넣어주면 3 되네요. 2 더하기 1이니까. 여기 어딘가에 또 3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실 우리 왠지 왼쪽이 더 최대값일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그림상 그런 거고, 사실 그리고 맞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뭐 3 대입해갖고 체크하는 거 아닌데? 저기가 더 큰데? 그러니까 그림만 믿지 말고 정말로 체크해 보자고요. 그럼 요렇게 체크했을 때 얘가 더 크죠? 뭐가 좀 이상한데, 아, 저 2가 아니라 루트 2여야 되죠. 루트 2고, 그러면 여기가 2루트 2네요. 루트 2일 때 최소값으로 2루트 2를 가져야죠. 지금 저 값이 4가 안 되는데, 요게 얼마예요? 그러면 3분의, 너무 노란색이다. 요 값은 3분의 11? 뭐 일단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얘는 t가 3일 때 최대값이 3분의 11인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ft가 아니라 그거를 이만큼 끌어내린 거니까,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최대값은 2루트, 아니 최소값이었죠 이거? 최소값은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최대값은 제가 빼주면 3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거의 치역은요, 마찬가지로 집합으로 표현해 줘야 될 거고, 얘는 2루트 2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3분의 5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거 그래프 그리는 거 그 뭐 x분의 1 더하기 x가 됐든 아니면 쟤처럼 뭐 x분의 2 더하기 x가 됐든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릴 건데 값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근데 저거는 그릴 줄 알고 계셔야 생각보다 좀 덜 힘들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저 정도 그래프 정도는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사실 엄밀하게는 저거 이제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그 미적분에서 다루는 이제 초월함수의 미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다 잡아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본 함수들은 더하고 빼고 해서 결합시키는 정도는 할 줄 알고 계셔야 되게 그래프를 가지고 좀 다양한 사고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가 기본 과정 할 때부터 몇 번씩 연습했던 그래프인 거니까, 만약 자기가 저게 잘 안 된다고 하면 몇 번씩 그려서라도 좀 손에 익혀뒀으면 합니다. 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있는 13번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여기는 사인하고 코사인처럼 아까는 같은 값들이 나온 거죠. 사인분의 사인이든 아니면 뭐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 어쨌든 똑같이 치환하고 나면 같은 문자로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됐고, 그래서 유리함수로 해석해 주면 되는 문제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동시에 나올 때는, 그때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좌표로 생각해주고 좌표에서부터 기울기로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정석이다 보니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2번 같은 경우에 유형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저거는 뭐 1번처럼 뭐 좌표를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식정리해서 나타내다 보니 그냥 어떤 값이 나오는 구조인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확실히 기울기예요. 기울기로 해석해 보는 게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코사인 x, 사인 x라는 단위원 위에 점하고요, 4, 마이너스 3이라는 정점에 기울기의 최대 최소인 거예요. 자, 요런 단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3이니까 요쯤? 자, 요거를 지난 어떤 직선을 그려서 만들어지는 기울기가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가능하겠죠.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니까 결국은 요 방정식을 기울기를 m으로 잡고 나서, 자, 요렇게 해주고 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 요걸 이용해서 이제 m 값의 범위를 구할 거예요. 결국 접하는 거니까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mx에다가 마이너스 y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은 0하고 중심은 0,0이고 반지름은 1인 거죠. 거리 공식을 써주면 m제곱 플러스 1분의 0,0이니까 그냥 4m 플러스 3으로 하죠. 자, 얘가 1인 거예요. 제곱해주고 나면 16m제곱 플러스 24m 더하기 9가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15m제곱 플러스 24m 더하기 8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그러면 근해 공식에 의해서 n 값은 15분의 마이너스 12의 뿔마에다가 144에 120 2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최대값은 뭐 되는 거야? 저 기울기가 어쨌든 접하는 경우가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값도 요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거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일 큰 값이 그냥 최대값이 될 거고, 이 값은 15분의 마이너스 2에 플러스에 24니까 22였지. 플러스 2루트 6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 15분의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나오고 있으면 단위원 위의 점 그리고 기울기 이렇게 생각해줘서 푸는 문제가 요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저거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식정리하라고 지금 뭐 하는 형태죠.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여기가 사인 4제곱 더하기 2 코사인 제곱 더하기 1분의 코사인 4제곱 더하기 이 상태로 통분할 생각, 통분이 뭐 나쁜 선택지는 아닌데 이 상태로 통분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차수가 너무 커지잖아. 차수가 너무 커지니까 우리 이것도 공통수학 2
그 유리식 배울 때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그걸 차수를 낮추는 거를 계속 하자고 했어요. 그럼 얘도 지금 분자가 4차고 분모가 2차인 거니까 분자의 차수를 낮춰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여기를요 사인 4제곱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3으로 생각할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사인 4제곱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3으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합차인 거잖아. 그럼 요거 정리해주면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사인 제곱 x 더하기 1분의 3 하나 나올 거고, 여기도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에다가 요거 분의 3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어차피 더하면 1인 거니까, 그럼 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워질 거 지워지고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하고 나서 얘네 둘을 통분해 달라는 거야. 어차피 이 정도는 통분할 각오하고 있었으니까. 자, 쟤네들 통분해 주고 나면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에다가 더하기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1 될 거고, 여기는 3에다가 사인 제곱 x 더하기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분의 저기 3 나오니까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저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건데 어차피 지금 변수라는 게 지금 여기에밖에 없어요. 여기에밖에 없는 거니까 나머지 다 상수들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가 최대면 분모가 더 커진 거니까 이때는 최소값이 나올 거고,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가 최소가 되면 이때는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전체 함수값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는 막 2차에 4차에 막 되게 복잡해 보였지만 실제로 정리를 하고 났더니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이 그러니까 최대 최소 값이 얼마냐에 따라 갖고 얘네들이 그냥 값이 결정돼 버릴 거라고. 자, 그러면 양수잖아. 그리고 곱이잖아. 산술기하가 떠오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이 값은 언제나 1이에요. 이 값은 언제나 1일 거고,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 x, 코사인 제곱 x 같은 경우에는 최소 값으로 뭘 갖는 거야? 4분의 1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당연히 사인 제곱 x도 0보다 크고요. 코사인 제곱 x도 0보다 크고요. 등호 성립 조건은 둘이 똑같은 거니까 사인 제곱 x랑 코사인 제곱 x가 다 2분의 1일 때 성립하는 거죠. 또 요 조건들 때문에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이 가능한 거고, 등호 성립 조건은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꼭 챙겨 놓으세요. 저거는
구했는데 필요하면 좋은 거고, 근데 필요한데 못 구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주어진 값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네. 자,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려면 최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은 크거나 같은데, 일단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저 값이 4분의 1이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될 거고, 똑같이 4씩 곱해주면 9분의 9 곱하기 4니까 요 값은 그러면 3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소값 얼마 되는 거야? 3 되는 거죠. 좀 더 일반적인 건 이런 케이스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기울기 가지고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정석이니까 뭐 이렇게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생각해 보는 형태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15번은 이게 실력이 있을 문제인가 좀 싶기는 한데, 아니 이게 fx,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fx가 이제 사인의 코사인 x인 거니까 치환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얘 사인 t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때 t 값을 코사인 x라고 잡으면요, 여기서 우리 범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주어진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라고 하면 코사인 값은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네. 그럼 사인 t 정도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인 그래프인 거니까. 자, 이렇게 y는 사인 t를 그려놓고 나면 여기 x가 아니라 t죠. 자, 여기가요 2분의 파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여야 되는 거죠. 2분의 파이는요 1.5보다 커요. 파이가 3.14쯤인 거니까 1.5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인 거죠. 그럼 여기랑 여기가 지금 최대 최소겠네. 그러면 최대값은 사인 1인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사인 1인 거죠. 왜냐면 어차피 저거 대칭이라서 뭐 사인에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쓰나 마이너스 사인 1이라고 쓰나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요렇게 그냥 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치환하고 나면은 되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아이라서 이게 굳이 실력 문제라고까지 볼 수 있는가는 약간. 그럼 똑같이요. 이번에는 t는 있게 썼으니까 뭐 할까? k 할까요? 그럼 여기서는 k를 sin x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범위라는 건 0부터 1까지인 거죠. 요것도 뭐 그려버릴까요? 코사인 그래프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고, 여기가 0이고 여기 1까지 가는 거죠. 여기 2분의 파인데 마찬가지로 얘는 1.5보다 커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니까 뭐 1이 여기쯤 있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겠네. 여기가 최대값이고, 그럼 최대값은 그냥 1이고요. 최소값은 코사인에다 1 넣은 값인 거죠. 네. 그 치환했을 때 범위 생기는 것만 조금 신경 써서, 그러니까 좀 빼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고, 그리고 어차피 뭐 치환해주면 같이 범위 생각해 보면 이게 아마 사인 값에서 최악의 경우가 이제 0부터 0까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할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이제 x 값이 2분의 파일 때 최대값 1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범위를 만든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최대 최소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차라리 앞에 있었던 것들이 훨씬 뭔가 복잡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심플해서 푸는데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우리 뭐 교재에서 풀었던 거라서 이것도 그렇게 뭐 걱정은 안 되는데, 이제 역함수, 이제 뭐 이름도 우리가 배우긴 했죠. 아크라고. 역함수를 뭐 gx라고 할 때 정의역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1번은 이제 gx의 정의역이라는 말하고 fx의 치역이 같은 얘기인 거니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정의역으로 갖겠죠. 그래서 정의역이니까 집합으로 표현해 줄 거고요. 뭐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함수라는 게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바뀐다, 이 얘기를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정도 체크하는 느낌이고, 자,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 사인이라는 건 요 범위에서만요, 얘는 기본적으로 증가인 거죠. x 값이 커질 때마다 y 값이 커지는 거고, 이 증가하는 형태에서는 이제 어차피 이 역함수와의 교점도 무조건 yx에서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냥 yx 대칭시켜 버리면 예쁘게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걔를 이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y는 x부터 그리고 시작합시다. 여기서 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우리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사인 그래프라는 게 생각보다 눌러져 있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되게 완만해요. 완만해서 절대로 y는 x를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가 2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 거고, 그때 값이 각각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는 거, 요게 지금 y는 sin x의 그래프예요. 뭐 fx라고 했으니까 fx라고 씁시다. 자, 얘가 될 거고, 이거를 대칭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1일 때 2분의 파이까지 갈 거고,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갈 거니까 또 요렇게 그려주면 되죠. 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도 gx라고 했으니까
gx는 사인의 역함수가 되겠죠. 뭐 대칭 시켜서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자, 이러고 나면 3번도 되게 가벼워지는 게, 그러니까 G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사인 값이 x가 얼마일 때 0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0이죠. 뭐 사실 그래프로 봐도 지금 원점 지나는 거고. 그 다음에 G의 2분의 1이 얼마냐 그랬는데, 이것도 계속 그 생각해 주면 돼요. 도대체 사인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2분의 1 되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2분의 1 되는 값이라는 건 6분의 파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어보는 게 루트 2분의 1인 거니까 얘는 그냥 4분의 파인 거죠. 그 다음에 G의 1이 얼마냐, 언제 1 되냐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는 2분의 파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번이 물어보는 게 코사인 gx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코사인 gx가 뭐냐, 코사인 gx가 뭐냐 물어봤는데, 우리니까요, 이 gx는 사인의 역함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f랑 g랑 합성을 해주면 x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다시 f가 지금 사인이었으니까, 즉 사인에 gx를 집어넣으면 x라는 걸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루트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가죠. 코사인 제곱의 gx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gx랑 같겠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럼 gx라는 건, 코사인 gx라는 건 저기다 루트를 씌워준 거랑 같으니까 1 마이너스 x제곱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의 1 마이너스 x제곱일 수 있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근데 gx를 우리가 아까 gx의 그래프를 그려봤지만 얘는 치역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예요. 즉 내가 여기 넣을 수 있는 요 gx라는 라인은 2분의 파이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인 거죠. 이 얘기는요, 그때 만들어지는 코사인 값은 다 뭐란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죠.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의 gx는 루트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요 생각은 좀 계속 갖고 가주세요.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역함수 얘기가 나오면 합성했을 때 당연히 항등함수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움직였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실마리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역함수 관련된 문항들은 이제 자주 보게 될 거니까 그때마다 혹시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 나오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도 지금 내가 이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제곱해서 더하면 1 된다를 이용해서 정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흐름이 아니라고요. 역함수 관련돼서는 그 생각 꼭 갖고 공부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9단원 연습 문제들 쭉 풀어봤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앞쪽에 있었던 거, 그러니까 뭐 10번이나 11번 이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웠던 것 같고, 뒤쪽에 있는 문제들은 뭐 약간 소소했던 것 같아요. 복습 좀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관련돼서 해석하는 훈련도 좀 많이 해서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을 봤을 때에도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치들을 계속 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10단원 연습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